오늘 북촌의 오래된 한옥에 봄빛이 스며듭니다. 세월의 흔적이 깃든 나무 기둥 사이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침입니다. 76세 윤병호는 오늘따라 더욱 정성스레 한복을 꺼내 입고 있습니다. 그의 까만 두루마기에 흰색 고름을 맬 때마다 그의 손끝에서는 여든에 가까운 나이가 무색하게 힘이 느껴지죠. 윤병호의 손길이 머무는 곳마다 5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오늘은 윤병호와 73세 김영자가 부부의 연을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오, 영자야. 준비는 다 됐니? 윤병호가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영자는 화장대 앞에 앉아 오래된 비녀를 머리에 꽂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빛으로 변한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쪽진 모양새가 소녀 같은 품위를 자아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비녀가 잘 안 꽂히네요. 김영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에 윤병호는 말없이 다가가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50년간 수천 번은 해본 동작처럼 자연스럽게 비녀를 김영자의 머리에 꽂아주었죠. 윤병호의 손길에서 70년 넘게 살아온 세월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고마워요. 김영자의 눈에서 촉촉한 빛이 번집니다. 그리고 윤병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휠체어를 끌어당겼어요. 3년 전 뇌졸중으로 한쪽 다리의 기능을 잃은 김영자는 그때부터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병호는 휠체어 시트 위에 보랏빛 명주천을 정성스레 깔아주었어요. 보랏빛은 김영자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죠. 네. 오늘은 밖에서 밥 먹자. 윤병호의 차분한 제안에 김영자는 살짝 놀란 눈으로 바라봅니다. 외출이 쉽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특별한 날을 위한 그의 준비가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어디로 가려고요? 청담동에 새로 생긴 한정식 집이 있대. 신문에서도 소개됐던 곳이야. 김영자의 얼굴에 잠시 걱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라면 휠체어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괜찮을까요? 휠체어가. 윤병호는 그런 걱정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50년의 세월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게 해주었어요. 걱정 마. 요즘은 다 배려가 잘 되어 있어. 윤병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자는 더 이상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윤병호는 김영자의 어깨에 옥색 쇼를 조심스레 둘러주었어요. 봄이지만 아직은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요. 한옥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윤병호는 휠체어를 밀며 조용히 김영자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서로를 살피는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오늘은 한옥대문을 나서며 윤병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와의 50년을 기념하는 그 순간, 윤병호의 가슴 속에는 젊은 날의 설렘이 다시 한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을 따라 휠체어를 밀며 걷는 윤병호의 발걸음은 경쾌했어요.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돌길을 지나 넓은 데로 변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쓰다듬었죠. 그리고 택시를 잡았다고 청담동으로 향하는 동안 윤병호와 김영자의 가슴 속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특별한 날의 두근거림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었어요. 청담동의 번화가에 도착한 윤 노부부의 눈앞에 가운데에 화려한 외관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옛 한옥의 정취와 현대적 세련미가 조화를 이룬 건물이 인상적이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죠. 윤병호는 택시기사에게 정중히 감사 인사를 건넨 후 김영자의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가운데구나. 김영자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윤병호는 미소를 지으며 휠체어를 식당 입구로 밀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 앞에 도착하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직원이 그들을 맞이했죠. 어서 오십. 젊은 직원의 인사는 휠체어를 발견한 순간 흐지부지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윤병호는 그 순간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김영자의 어깨가 살짝 굳어지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이분 예약하셨나요? 그 직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사무적으로 바뀌었어요. 윤병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예약은 없습니다만. 그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안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죠. 잠시 후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가운데 사장 정윤석입니다. 오늘 윤병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영자도 미소로 화답했죠. 정윤석은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더니 미안한 듯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사전 예약하신 손님들만 모시고 있습니다. 그는 윤병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잠시 당황했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응했죠. 신문에서 예약 없이도 방문 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요. 정윤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식당 분위기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의 시선이 휠체어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윤병호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백했죠. 윤병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옆에서 김영자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발견한 윤병호는 김영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윤병호의 손등에 주름이 더 깊게 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휠체어 손잡이를 다시 잡고 천천히 돌았죠. 레스토랑을 등지는 순간 안쪽에서 작은 웃음소리와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김영자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괜찮아, 영자야. 다른 곳으로 가자. 윤병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깊은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이 천천히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주변의 소음은 더욱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택시를 잡아 돌아오는 길, 차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윤병호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고 김영자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50년을 함께한 부부는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괜찮아요. 저도 괜히 들떠서. 그는 김영자의 작은 목소리가 택시 안을 채웠습니다. 윤병호는 김영자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무언가가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북촌 한옥마을로 들어서자 윤병호의 시선이 잠시 멀리 향했죠. 그리고 그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대사를 안 하고 있었어요. 한옥으로 돌아오는 길, 윤병호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50주년을 맞아 특별하게 보내려 했던 날이 이렇게 끝나버린 현실이 씁쓸했죠. 하지만 윤병호의 표정은 이미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천천히 그의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있었어요. 한옥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봄날의 고요함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윤병호는 조심스럽게 김영자의 휠체어를 마당으로 밀어 넣었어요. 마당 한편에 핀 매화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꽃잎을 떨어뜨렸죠. 그리고 김영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가서 쉬어요. 윤병호의 따뜻한 목소리에 김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으로 들어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자가 휠체어에서 자리로 옮겨 앉는 것을 도와준 뒤 윤병호는 조용히 방을 나왔죠.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안방으로 들어서 윤병호는 오래된 서랍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그의 손이 천천히 맨 아래 서랍을 열었죠. 그곳에는 작고 낡은 나무 상자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윤병호는 조심스레 그 상자를 꺼내 방 가운데 놓인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어요. 그 안에는 수백 장의 명함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윤병호의 손가락이 명함들 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대기업 회장, 방송사 국장, 유명 배우, 조직폭력배 두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명함이었어요. 윤병호는 그중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죠. 그의 눈에 옛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30년 넘게 청와대 전속 의전 차량 기사로 일했던 시절의 기억들입니다. 대통령부터 세계 각국의 정상, 재계 건물들까지 그리고 그의 차에 탑승했던 수많은 인물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방문이 살짝 열리고 김영자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윤병호의 앞에 놓인 명함 상자를 본 김영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 상자를 꺼내셨군요. 그리고 김영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병호가 그 상자를 꺼내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으니까요. 윤병호는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이네요. 김영자가 윤병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도 그 상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죠. 윤병호의 손가락이 명함들 사이를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일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김영자의 따뜻한 위로에 윤병호는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니, 잊지 않을 거야. 윤병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자에서 몇 장의 명함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내일은 맑겠지. 그 뜬금없는 윤병호의 질문에 김영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의도를 알아차린 듯 작게 미소 지었어요. 네, 날씨 예보에서는 맑다고 했어요. 윤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전화기 앞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첫 번째 명함을 들고 번호를 천천히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 윤병호입니다. 잠시 침묵 후 상대방의 반가운 인사가 들려왔죠. 윤병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지내시죠? 그런데 부탁 하나 할게요. 내일 점심시간에 청담동에 새로 생긴 가운데라는 한정식집 마세요. 거기서 식사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윤병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다음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그날 밤 윤병호는 총 12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때 대한민국을 움직였던 인물들이었죠. 윤병호가 전화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어요. 영자야, 내일 우리 다시 한번 나들이 갈까? 윤병호의 말에 김영자는 약간 놀란 듯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결심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김영자의 목소리에는 오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윤병호는 명함 상자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는 분노보다는 차분한 결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한옥 텐마루에 앉아다를 바라보는 윤병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3월, 그가 쌓은 관계와 신뢰가 내일이면 다시 빛을 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오전 11시, 청담동 가운데 주변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라면 한가할 시간인데 레스토랑 앞 도로변에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멈췄어요. 뒤이어 그랜저, 에쿠스, 벤츠 등 고급 승용차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 세련된 의상을 갖춰 입은 여성들이 레스토랑을 향해 걸어갔어요. 가운데 내부 직원들이 갑자기 늘어난 손님들로 인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장 정윤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예약 대장을 확인했죠. 오늘 단체 예약이 있었나요? 정윤석의 질문에 매니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장님. 그리고 갑자기 손님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정윤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레스토랑 앞에 멈춰선 차량들이 고급스러웠습니다. 그 중에는 정부 관용 차량으로 보이는 검은색 세단도 있었죠. 정윤석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어서 테이블을 준비해 주세요. 정윤석의 지시에 직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한 손님이 정윤석을 불렀습니다. 네, 저기요, 사장님. 정윤석이 다가갔어요. 네, 손님. 윤 기사님은 오늘 안 오시나요? 어제 여기서 식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정윤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어요. 아, 그게 어제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손님의 눈빛이 의아해졌죠. 정윤석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주방에서는 셰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주문량에 그들도 당황한 듯 했어요. 정윤석은 주방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장님, 손님들이 특별 메뉴를 많이 주문하세요. 재료가 부족할 것 같아요, 오늘. 주방장의 말에 정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죠. 최선을 다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 같으니까요. 정윤석의 말에 주방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정윤석은 레스토랑 내부를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점심시간이 무르익어 갔어요. 레스토랑은 여전히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이곳저곳에서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인 영업일처럼 보였지만 정윤석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장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 매니저의 말에 정윤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윤 노부부가 돌아온 것일까? 정윤석은 급히 레스토랑 입구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한 정윤석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윤병호와 김영자가 다시 그곳에 서 있었어요. 윤병호는 어제와 같은 차림새로 김영자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자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지만 윤병호의 눈빛은 평온했죠. 윤 선생님, 정윤석이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어제는 제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방을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부디 들어오셔서 식사. 정윤석의 사과에 윤병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가던 길 가려고 합니다. 윤병호의 말에 정윤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절박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사과했어요. 제발 들어오세요. 네, 어제 있었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할 기회를 주십시오. 윤병호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김영자의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자는 고개를 들어 윤병호를 바라봤어요. 50년을 함께한 부부의 눈빛에는 무언의 대화가 오갔죠. 오늘 손님들이 많으시니 신경 쓰지 마세요. 윤병호의 말에 정윤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레스토랑 안을 채운 손님들이 모두 윤병호의 지인들이라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어요. 윤병호의 한마디면 그들은 모두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죠. 제발, 정윤석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윤병호는 김영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를 지었어요. 김영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윤병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가 느껴졌죠. 저희는 다른 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손님들 잘 모시세요. 윤병호는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인사한 뒤 휠체어를 돌려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정윤석은 그들을 붙잡지 못하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천천히 멀어지는 노부부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윤석은 힘없이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레스토랑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죠. 정윤석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의 말에 대답하며 그의 눈은 여전히 창밖으로 멀어지는 윤 노부부를 쫓고 있었어요. 윤병호는 천천히 김영자의 휠체어를 밀며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죠. 김영자가 고개를 들어 윤병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걸까요? 윤병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김영자도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윤병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해요. 윤병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저 오랫동안 사람들의 뒷모습만 봐온 사람일 뿐이야. 그의 눈에는 깊은 연륜이 깃들어 있었어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권력자들의 뒷모습을 지켜본 그는 그 역경 속에서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두 사람은 천천히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윤병호는 김영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진짜 금원식을 즐길 곳으로 가자. 김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50년의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의 모습 그 자체였죠. 정윤석은 레스토랑 입구에 서서 멀어지는 윤 노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정윤석은 무력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점심시간이 무르익어 갔어요. 레스토랑은 여전히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이곳저곳에서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인 영업일처럼 보였지만 정윤석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장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 매니저의 말에 정윤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윤노 부부가 돌아온 것일까? 정윤석은 급히 레스토랑 입구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한 정윤석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윤병호와 김영자가 다시 그곳에 서 있었어요. 윤병호는 어제와 같은 차림새로 김영자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자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지만 윤병호의 눈빛은 평온했죠. 윤 선생님, 정윤석이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어제는 제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방을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부디 들어오셔서 식사. 정윤석의 사과에 윤병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가던 길 가려고 합니다. 윤병호의 말에 정윤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절박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사과했어요. 제발 들어오세요. 네, 어제 있었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할 기회를 주십시오. 윤병호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김영자의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자는 고개를 들어 윤병호를 바라봤어요. 50년을 함께한 부부의 눈빛에는 무언의 대화가 오갔죠. 오늘 손님들이 많으시니 신경 쓰지 마세요. 윤병호의 말에 정윤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레스토랑 안을 채운 손님들이 모두 윤병호의 지인들이라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어요. 윤병호의 한마디면 그들은 모두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죠. 제발. 정윤석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윤병호는 김영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를 지었어요. 김영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윤병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가 느껴졌죠. 저희는 다른 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손님들 잘 모시세요. 윤병호는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인사한 뒤 휠체어를 돌려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정윤석은 그들을 붙잡지 못하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천천히 멀어지는 노부부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윤석은 힘없이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레스토랑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죠. 정윤석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의 말에 대답하며 그의 눈은 여전히 창밖으로 멀어지는 윤 노부부를 쫓고 있었어요. 윤병호는 천천히 김영자의 휠체어를 밀며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죠. 김영자가 고개를 들어 윤병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걸까요? 윤병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김영자도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윤병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해요. 윤병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저 오랫동안 사람들의 뒷모습만 봐온 사람일 뿐이야. 그의 눈에는 깊은 연륜이 깃들어 있었어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권력자들의 뒷모습을 지켜본 그는 그 역경 속에서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두 사람은 천천히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윤병호는 김영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진짜 금원식을 즐길 곳으로 가자. 김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50년의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의 모습 그 자체였죠. 정윤석은 레스토랑 입구에 서서 멀어지는 윤노 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정윤석은 무력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정윤석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비쳤습니다. 매니저 진우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윤석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레스토랑 안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테이블마다 담소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인 영업일처럼 보였지만 정윤석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윤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진우의 말을 들으며 조금 더 침묵한 후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어. 30년 넘게 청와대 전속 의전 차량 기사로 일하면서 대통령들의 발이 되어 주셨던 분이지. 그리고 지금 이 레스토랑에 있는 많은 손님들이 그분 덕분에 오신 거야.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어제 윤병호와 김영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역시 마음이 무거워졌죠. 정윤석은 깊은 후회를 담은 말로 계속했습니다. 이젠 아무리 사과해도 다시는 우리 식당 문을 넘지 않으실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바 카운터에 앉았어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듯 말한 정윤석의 눈에는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옆에서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분께 다시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드리면. 정윤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병호의 마지막 표정에서 그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늦었어.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새 레스토랑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정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봄날의 햇살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윤석에게 인사를 건네며 다음에 또 오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윤석은 그들이 다시 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방문은 윤병호를 위한 특별한 배려였을 뿐이니까요. 회계 담당 직원이 매출 보고를 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매출이 평소 5배는 되는 것 같아요. 정윤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래처에 연락해서 앞으로 재료를 더 많이 준비해 달라고 해. 정윤석의 지시를 들은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오늘처럼 손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윤석은 잠시 멈칫하며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기대를 맞추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오래된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태태 때 너희. 정윤석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윤석은 창가에 서서 골목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노부부가 사라진 그 방향을 향해 그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지인 우야. 정윤석이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네, 사장님. 정윤석은 눈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레스토랑은 모든 손님들에게 열려 있어. 휠체어를 타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알겠지?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윤석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화장실도 개조해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우는 정윤석의 변화에 놀랐지만 그의 결심이 진심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윤석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거리를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어. 정윤석의 눈가에 습기가 맺혔습니다. 그는 오늘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배운 것이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가 진정한 품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윤 노부부는 청담동의 번화가를 벗어나 조용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김영자의 휠체어를 밀고 가는 윤병호의 발걸음은 평온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골목을 지나 작은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맛있는 집이 있었는데 윤병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김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요. 30년 전에 우리가 자주 오던 곳이죠.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을 따라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소박한 가게들 사이로 오래된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칼국수라고 적힌 낡은 간판 아래 자리한 작은 식당은 정말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윤병호는 입구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식당 안은 몇몇 손님들이 편안하게 칼국수를 먹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서 이곳의 고즈넉한 정취가 느껴졌습니다. 윤병호와 김영자가 입구를 지나자 60 중반의 여주인이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죠. 어머, 할아버지, 할머니, 오랜만이네요. 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친근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병호와 김영자도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러게요. 오래간만에 이 근처를 지나다가 생각이 나서요. 윤병호가 말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서둘러 창가 자리를 정리하며 두 사람을 앉히려고 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오늘 유난히 손님이 많네요. 청담동에서 왔다는 분들이 많던데요. 윤병호와 김영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만한 날이지요. 윤병호의 말에 주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궁금해하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뭐 드릴까요? 칼국수 2그릇이요. 그리고 김치전도 하나 주세요. 윤병호가 주문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식당 안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으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김영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감상했습니다. 예쁘네요. 김영자의 말에 윤병호도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는 김영자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에도 매화가 폈었지. 윤병호의 말에 김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전의 그날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 그날 내 양복이 다 젖었었지. 두 사람은 추억을 나누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애정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김치전을 가져왔습니다. 윤병호는 정성스레 김치전을 잘라 김영자의 앞접시에 올려놓았어요. 아직도 내가 김치전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있네요. 김영자의 말에 윤병호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것도 기억 못하면 어떡해. 두 사람은 소박한 음식을 앞에 두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얼마 후 주인 아주머니가 칼국수 2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칼국수였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두 사람의 깊은 사랑과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마음이 느껴져요. 이 소박한 식사와 대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맛있게 드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말하며 윤병호와 김영자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병호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김영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수천 번은 했을 그 자연스러운 동작에서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맛있네요. 김영자가 말했습니다. 윤병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맛이 그대로야. 두 사람은 천천히 음식을 즐기며 창밖으로 매화꽃이 계속해서 흩날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두 사람의 50년 세월처럼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은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김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윤병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김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가장 품격 있는 방식으로 대응했어요. 그게 당신다워요. 윤병호의 눈에 따스함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영자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진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김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손에는 50년의 세월이 담긴 따뜻한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윤병호는 계산을 하려고 주인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인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봐요. 주인 아주머니의 질문에 윤병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결혼 50주년이에요. 주인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축하드려요. 그런 중요한 날에 저희 같은 소박한 집에 오셨네요. 그들의 대화는 진심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식사는 단순한 음식의 시간이 아니라 50년을 함께한 두 사람의 깊은 사랑과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윤병호와 김영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낸 곳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 느꼈습니다. 김영자의 말에 주인 아주머니는 감동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계산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윤병호는 정중히 거절하며 정성껏 돈을 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윤 노부부의 모습은 조용했지만 당당했습니다. 매화꽃이 흩날리는 봄날의 오후, 윤병호는 김영자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거리를 걸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에서는 5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한 외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존중과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윤 노부부의 뒷모습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매화꽃이 흩날리며 그 꽃잎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품격이 단지 겉모습에 그치지 않는다는 깊은 교훈을 남기며 두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